자,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인범 선수의 올림피아코스 이적이 유력하다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올림피아코스라는 구단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생겼을 수 있고, 과연 황인범 선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황인범 선수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선 황인범 이적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의 기사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기사입니다. 올림피아코스가 황인범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가까워진 상황이고, 황인범 선수는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와 프랑스의 로리앙의 리스트에도 있지만 이 그리스의 클럽 올림피아코스가 조금 더 가까워져 있다. 그리고 주말 동안 그 이상의 대화들을 많이 나눌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황인범의 계약 상황은 루빈 카잔과의 계약을 몇 주 전에 이제 중지해 놓은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할 수 있겠고, 오른쪽은 이제 스포츠조선의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는 우리나라의 선수다 보니까 우리 기사가 조금 더 빠른 경우도 있죠. 챔스가 부른다 황인범 올림피아코스 이적 사실상 확정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황인범 선수의 올림피아코스 이적이 꽤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인범 선수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현재 지금 황인범 선수는 앱서울의 피파 특별 규정으로 이제 임시 임대를 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걸로는 임대 신분을 유지하는 게 2023년 6월까지는 또 다시 연장을 해줬던 건데, 거기서 앱서울이 그 조항을 이용해서 황인범 선수와 조금 더 같이 해보고 싶었다는, 이제 같이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어떻게 보면 황인범 선수는 정말 많은 구단이 탐나는 자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초에 이제 유럽 진출이 오퍼 오면 바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앱솔도 그것을 전제로 이제 황인범 선수를 임대 계약을 해서 한 경기를 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교체로 이제 투입이 됐던 상황인데, 그 전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쾰른에 대한 얘기는 사실 무근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지금 기억으로는 아우크스부르크와 올림피아코스 중에 저울질을 하다가 올림피아코스를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돼서 올림피아코스는 그럼 어떤 팀인지 좀 살펴보면 1925년에 상단된 팀입니다. 그리스의 명문 구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별 4개는 40회 우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리그 우승을 1930년부터 이제 총 47번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지금은 19, 20, 20, 21, 21, 22 시즌에 3연속 리그 우승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UEFA 챔피언스 리그 2차 예선을 진행 중인데요. UEFA 챔피언스 리그는 2차 예선에서 이제 이 하이프였나요? 이 팀을 이기면 3차 예선으로 가고요. 지금 챔피언스 시드에 있기 때문에, 리그 시드가 아닌 챔피언스 시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2차 예선을 통과하면 3차 예선 치르고, 3차 예선 통과하면 4차 예선 치르고, 거기서도 되면 이제 거기서 패배를 한다면 유로파 리그에 가거나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올림피아코스의 바로 다음 경기는 7월 27일에 있을 하이파이 경기고, 그 경기를 승리한다면 또 이제 3차 예선 챔피언스 시드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올림피아코스의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적들의 더비라고 불리는 파나티나이코스와의 경기가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그렇고 스포츠 클럽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축구팀도 있고 야구팀도 있고 배구팀 이렇게 있는데, 올림피아코스와 파나티나이코스도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이 더비가 축구팀과의 경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축구팀끼리의 어떤 라이벌 의식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올림피아코스의 감독을 또 보면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포르투갈 국적의 감독이고요. 선수 출신 감독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약 220경기에 달하는 경기를 지휘를 했고, 올림피아코스에서는 경기당 평균 승점이 2.14점. 그러니까 비기는 것보다는 승리에 좀 더 가까운 감독이다. 아무래도 올림피아코스의 리그 내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드로 마르틴스는 주로 4-2-3-1 내지는 4-3-3을 사용합니다. 간혹 백3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원에 3미드를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황인범 선수는 3선 내지는 2.5선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삼선의 경쟁자들이 부알라키스, 마디 카마라, 얀 은빌라 선수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인범 선수는 현재 트랜스퍼마크트 상에서는 300만 유로의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경쟁자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는가 또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역시 안드레아스 부알라키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993년생 선수고요. 트랜스퍼마르크트 상에서는 500만 유로의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피아코스의 주장이고 그리스 대표팀에서도 주전급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이고요. 31경기 동안 1개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A매치 기록이고요. 굉장히 좋은 왼발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선에 있을 때에는 볼 배급을 상당히 잘 해주고, 더 위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격에 참여하면서 뭐 킬러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하는 움직임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선수가 뭐 93년생이고 현재 좀 전성기의 나이에 접어들고 점차 베테랑으로 들어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라는 타이틀도 그렇고 쉽게 주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밀어낸다면 뭐 정말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뭐 굳이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는 보지 않도록 하겠지만 이 3선 내지는 2.5선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은 올림피아코스입니다. 다음으로 볼 선수는 이제 마디 카마라 선수인데요. 97년생 선수입니다. 1100만 유로의 트랜스퍼마크트상 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2018년에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니 대표팀에서 경기를 또 소화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는 주전급 중앙 미드필더였습니다. 닭주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뭐 교체로 투입되는 경기도 꽤 있었기 때문에 주전급 중앙 미드필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볼을 다루는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프리카 선수들을 생각했을 때 뭐 약간은 투박하지만 피지컬은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카마라 선수는 뭐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대인 수비도 괜찮지만 볼을 다루는 능력이 좋고 드리블 능력도 꽤 괜찮은 선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3명의 경쟁자 중에 가장 입지가 그나마 좁은 선수가 카마라 선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때에 따라서 카마라 선수를 밀어내고 주전으로도 도약을 할 수 있는, 주전급 미드필더로도 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잠시 기대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볼 경쟁자는 얀 은빌라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뭐 아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990년 생입니다. 완전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400만 유로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팀에 합류해서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22경기 동안 1개의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거의 닭주전으로 뛰었던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빌드업에서는 상당히 플레이메이킹도 잘해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되게 많은 뭐 구단을 옮겨갔거든요. 임대로 인테르, 썬더랜드, 뭐 카잔에도 있었고 생테티엔 뭐 이런 팀에도 많이 있었던 선수인데, 대표팀 경력은 프랑스 대표팀에서 22경기를 뛴 걸 보시면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정말 많은 경기를 뛰어서 이 선수가 상당히 좀 주전 경쟁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대표팀 경력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종료된 이후부터 2012년 유로까지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대표팀 경력은 물론 상당히 좀 주요한 경력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력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잔에서도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황인범 선수가 좀 밀어내고 또 황인범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림피아코스가 어떤 팀인지, 또 황인범 선수는 어떤 상황이 있고 황인범 선수의 3선 내지는 2.5선에서의 경쟁자들은 어떤 플레이들을 보여주는 선수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피셜이 뜨면 또 여러 인스타TV나 다른 여러가지 채널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좀 미리 한번 다뤄봤고, 황인범 선수가 아무쪼록 또 좋은 이적을 선택했기를 바라고, 월드컵에서도 얼마나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유럽에서 또 그리스에서 챔피언스 리그나 유럽파 리그에서 얼마나 좋은 능력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또 많이 보면서 황인범 선수 이적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